자, 외란후란의 발발과 역량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는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과정 있죠. 과정이 객관식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과정이,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해서 왜 침략하게 되었는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반대 세력을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침략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진하고 동래성 함락되고, 선조가 강해군을 해자로 책봉하고 나서 의주로 피난을 떠나고 한경도까지 진격했다가 의병과 수군이 활약을 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축약해서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쨌든 간단하다, 자세하다의 정도의 차이인 거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그런 순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병과 수군의 활약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의병이 곡괭이를 들고 어떻게 해서 일본의 군대를 이겼느냐. 그래서 익숙한 지리를 활용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조선 수군의 의의가 무엇이냐. 승리의 의의가 뭐냐. 그러면 전라도 곡창지대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그런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다든지 이런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봐야 될 거고, 강해군의 중립외교, 인조반정,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것들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북벌과 북학운동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개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군이 침략하자 성조는 누구한테 지원군을 요청했냐 하면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전국시대를 통일한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준비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본은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필요한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여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곽재우가 의병을 이렇게 활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죠? 곽재우는 의병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율은 진주성, 김시민은 행주산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니죠? 그죠?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일본군의 연이어 승리했다. 그래서 바다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해군이 있었던 시기에 자, 사실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동의보관 편찬했고 중립외교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강해군 시기에 때는 전쟁을 복구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다음 중립외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서인과 친명배금이라는 정책이 나오면 이건 인조겠죠. 강해군은 중립외교잖아. 그지? 그래서 인조는 서인, 친명배금. 자, 그 다음 병자호란 때문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으니까 북을 정벌하자라는 거니까 북벌로. 자, 그 다음 정묘효란 때문에 후금은 명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그지? 그래서 조선에게 우리가 형제의 관계를 맺고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라를 일어날 순서대로 나열해라라고 했네요.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정묘효란, 병자호란, 북학운동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봤고요. 탄탄 기본 자 객관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좀 살펴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봅시다. 자, 일단 전쟁의 순서를 좀 볼 수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자, 전쟁 초기 때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되고 충주 방어선 붕괴되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건 의병과 수군의 승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어야 된다? 5번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그래서 의군과 수군이 승리함으로써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의 휴전 협정이 있었지만 결렬되고 자, 이순신의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쟁을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3번 의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외란이 일어나자 각제와 같은 유생들이 농민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병들이 일본을 대거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향토 지리를 활용해서 전술을 썼다. 그래서 의병에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 한번 보고 갈까요? 자, 5번에 지도가 나오고요. 자, 지금
요거 전쟁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가가 있는데요. 가가 행주대첩이죠. 그죠? 자, 행주대첩이 누구냐 하면 권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한산도 대첩이죠. 그럼 이순신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8번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8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일본이 외란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교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조선은 누구를 파견하냐 하면 자, 지금 현재 유정을 파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포로를 데려오고 국교를 회복했고 통신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통신사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8번에 우리가 3번 유정과 통신사 요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강해군의 중립외교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서술형에서, 강해군의 중립외교는 서술형에 나오네요. 그건 그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역사 수행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강홍립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보이죠. 그러면 강홍립이라는 장군이 딱 보이면 아, 이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보지 못한 자료나 그림이나 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면 안 됩니다. 지도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단어에 연관지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강홍립 나오면 아, 이것은 중립외교니까 중립외교하고 관련된 것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강해군의 중립외교가 된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13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대신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런 문제 유형들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힘이 부족하니 후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라고 했고, 이 사람 뭐라고 하냐 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명은 우리를 도와줬는데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걸로 딱 봤을 때 이 사람 서인이다, 서인. 친명 배금 정책을 말하는 서인이고, 자, 지금은 후금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중립외교를 주장하는 북인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인조 반정이지. 그지? 저기서 중립외교를 했을 것이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호란이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답은 일단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금나라가 우리한테 뭔가 군신관계를 요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배경으로는 답은 3번. 자, 금나라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북인과 서인이 서로 입장 차이를 내세웠고, 그래서 결국은 중립외교를 비판하면서 서인이 반정을 일으키고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번에 자, 지금 역사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북쪽의 걸 배워오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북학론이 되겠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하는 건 북벌론이고 청나라를 배워오자라고 하는 건 북학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서술형에 좀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개 있네. 자,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이라고 했어. 이순신이 나왔으면 이 전쟁은 뭐야? 임진왜란이겠다. 그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될 것이고, 자, 지금 니은이 일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했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승리의 효과를 각각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맞추어서 앞에는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두 줄로 써. 자, 두 줄로 이유 한 줄 쓰고 승리의 효과를 한 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꼭 한 줄을 쓰고 싶다 하면 이유를 먼저 쓰고 콤마를 하고 승리의 효과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본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일본군보다 우수한 성능의 배, 그죠? 거북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수한 성능의 배와 무기, 전술을 이용하여 승리하였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일본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성능의 배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술을 이용하여 승리하였다라고 쓰면 되고요. 승리의 효과는 어떻게 쓰면 되죠? 자,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였으며 자, 전라도 곡창지대를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 하면 요거 효과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과는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이 중립외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강홍립이라는 글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 외교정책은 누구다? 중립외교다. 그럼 그 임금님은 누구죠? 강해군이죠. 임금을 쓰고 외교정책의 내용을 써라라고 했다. 그리고 해당 나라를 포함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임금님은 뭐라고 써요? 강해군이라고 쓰고 콤마를 꼭 찍고 외교정책을 이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강해군은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강해군, 강해군은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